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입니다. 오늘은 꾸준히 배당금을 인상하고 있는 국내 배당 성장주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높은 배당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는 진정한 배당 성장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이스 평가 정보는 현재 1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부터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크게 상승하였다가 최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 형성되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의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개인 신용정보 사업이 60.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업정보 사업이 17.17%, 자산관리 사업이 12.7%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스 평가 정보의 사업은 금융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영역입니다.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 매출액이 2022년 4,799억 원에서 2024년 5,35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크게 개선되었고, 이러한 실적 성장은 배당금 인상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더 자세히 보면 최근 들어 실적이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액은 1,51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2015년 8.31%에서 시작해 2024년 16.22%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14%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의 상승해왔기에 이는 회사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업 부문별 비중 변화를 보면 개인 신용정보 부문이 여전히 주력 사업으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비중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정보와 자산관리 부문의 비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2024년부터 기타 부문의 비중이 꽤나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타 부문의 경우 신규 편입 자회사들의 실적 반영으로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고 자회사인 아인스미디어는 올해 2분기에 매출 59억 원, 영업이익 21억 원을 기록했으며 채권평가 자회사인 나이스 P&I는 매출 59억 원과 영업이익 1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아인스미디어는 지난 4분기 동안 매출로 233억 원, 영업이익 84억 원을 기록하여 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나이스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향후 성장이 특히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꾸준한 배당 인상입니다. 2015년 120원에서 시작한 주당 배당금이 2024년 460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10년간 배당금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수한 배당 성장 기록입니다. 배당 성향 추이를 보면 2015년 32.8%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3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잠시 40%를 넘어던 시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배당과 재투자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배당 성장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배당 정책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배당금 하한선을 정기 배당금 대비 최소 5% 상향으로 설정했으며 연결 배당 성향은 3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매년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주주환원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 및 밸류에이션 정보를 보면 올해 예상 배당금인 510원 기준으로 연간 배당률은 약 3.2%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9,500억 원이고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이 약 820억 원으로 PER은 11.6배 수준입니다. 배당률이 엄청 높지는 않지만 탄탄한 사업 기반과 지속적인 배당 인상을 고려하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종목은 고려 신용정보입니다. 현재 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차트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큰 변동 없이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은 나이스 평가 정보 대비 좋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려 신용정보의 사업 구조는 채권 출시업이 89.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용조사업이 6.2%, 민원 대행업이 2%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 추심업은 채무를 회수하는 영업활동을 뜻합니다. 채권 추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면 일단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쳐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고 행위 규제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범위로는 연체 채권 추심, 상거래 채권 추심, 법적 절차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려 신용정보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 매출액이 2022년 1,468억 원에서 2024년 1,71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20억 원에서 153억 원으로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06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각각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알아본 나이스 평가정보 대비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2024년 2분기 432억 원에서 2025년 2분기 449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기별 실적의 편차가 크지 않아 예측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2015년 6.2%에 시작해 2024년 8.9%까지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영업이익률이 그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어 현재는 8%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려 신용정보의 경우 채권 추심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2년 17.8%에서 2024년 20.4%까지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업계 내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는 향후 실적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고려신용정보 역시 꾸준한 배당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150원에서 시작한 주당 배당금이 2024년 450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10년간 정확히 3배 증가했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배당 성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장기 배당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신용정보의 배당 성향 변화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2015년 53.6%에 시작해 2017년 79.8%까지 크게 상승했다가 그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4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만큼 가파른 배당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배당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려신용정보의 배당률 및 밸류에이션 정보를 보면 올해 예상 배당금 480원 기준으로 연간 배당률이 약 4.6%에 달해 나이스 평가 정보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원이고 올해 예상 당기순이익은 약 130억 원으로 PER은 11.5배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이스 평가 정보와 고려신용 정보는 단순히 높은 배당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배당을 인상해온 배당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디지털 금융환경의 성장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주주환원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고려신용정보는 채권 추심업이라는 업종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규모는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배당을 늘려온 흐름은 동일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실적 기반 위에서 배당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주가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는 이러한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신다면 분명히 의미 있는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늘 말씀드리듯 최종 투자 결정은 본인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신중히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